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장조사 실무 파트 맡게 된 조한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앞부분 필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어요. 예. 내용 자체가 크게 많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 서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호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원래 우리 마케팅 자체, 텔레마케팅 자체 시장조사를 넘어서서 약간은 이제 조사 방법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전에는 너무 선 넘는 것도 가끔 나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래도 알아야 되는 수준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시장조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 물어볼 수가 없죠. 막상 그 업무를 맡게 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 능숙하게 거기서 판단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 시장조사의 설계라든지 그런 우리가 하고 있는 조사들에 대한 성격들 또한 표본을 모집하거나 그런 표본의 성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중요한 지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때서 나왔던 것들 공부에 대해서 조금 확장 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먼저 살펴보죠. 시장조사 정의 반드시 한 번은 묻게 되죠. 시장조사 자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요 우리가 뭐 시험에 나온다 아닌다라는 것을 떠나서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의미죠. 내가 지금 뭐 시험 보지? 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 예전에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 국어, 영어가 뭐다라는 건 생각은 안 하죠. 그냥 우리가 쓰는 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배우는 거 보면 그거 이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장조사 거기다 실무니까 실무에 필요한 지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정의부터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의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라는 것들이 있겠죠. 중간 과정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수 요소들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러한 단계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었을 때 어디서 같이 중립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정 기억하시고요. 이 과정은 비단 시장 조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의 방법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거기다가 여기서 이걸 통해서 이제 조사의 성격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조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추가돼서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세 번째 보시면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우리 이제 1차 준비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했었습니다만 2차 더 자세해요.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나오지 않게 돼 있고 요약형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서술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류도 있고 그 종류 간의 차이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확률이나 표본이냐 이렇게 나오는 게 되죠. 확률이냐 비확률이냐 라는 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확률을 쓰게 될 겁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비확률을 쓸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모집단이 별로 없을 때 우리가 연구한 대상이 얼마 없다라고 한다면 확률을 돌릴 수도 없어. 우리가 물어볼 사람이 3사람이야. 3명 갖고 무슨 확률을 돌리겠어요. 그래서 3사람을 다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때는 비확률이랑 또는 이런 경우죠. 확률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모집단의 리스트를 구할 수가 없어갖고 진짜 아름아름해서 구해야 될 때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종류. 자, 조사의 종류를 보게 되면 분류되는 거 있고 당연히 여기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까지 다 보셔야 되겠죠. 각 조사들의 특징들이 있고 이 조사도 종류를 또 세분화시키면 또 다른 종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3가지 조사의 성격들에 대해서 구분하시고 이걸 왜 하는지 라는 것들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죠. 여기서는 좋은 질문이라고 해봅시다. 질문의 유형도 있을 거고요. 좋은 질문이 무엇인지라는 거죠. 질문지를 구성할 때 우리가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것들, 요소들이 있죠. 반대로 하자면 이러한 질문지가 절대 이런 요소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의 사례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질문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서술하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6번 가보죠. 자료의 처리.
어렵지 않은 거죠.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고 편집을 해서 코딩을 해서 입력한다라는 거고요. 지금 뭐 이 코딩에 대한 굉장히 뭐 교육 열풍이 막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편집이나 입력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가시면 되고 중간에 보통 이건 출제가 된 거는 이 과정상에 어떤 과정에 속하느냐 그런 걸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번 이건 다 나오죠. 1차와 2차 자료의 비교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출제는 둘 다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료의 성격상 이제 분류라는 것도 낼 수도 있을 거고요. 1차 자료의 성격, 2차 자료의 성격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까지 출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8번. 실제 이제 조사 종류라고 하게 되는데 조사하게 되면 예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 연구를 보게 되면서 실제로 먼저 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해보는 것들 여기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조사를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사전조사라고 합니다. 우리 왜 그런 거 있죠. 그 선거라는 거 할 때도 사전조사라는 걸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투표를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이런 사전조사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투표날 해가지고 사람들의 의견 물어보는 출구조사라고 하죠. 본조사. 그래서 이 본조사를 위해서 하게 되는 그 두 가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조사들에 대해서 이 과정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매체를 사용하느냐라는 거죠. 전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우편을 사용하기도 하고 웹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 조사 이런 것도 있고요. 또한 여기서 하나 또 들어가는 게 실제 대면에서 하게 되는 면접조사 같은 것도 여기 있을 겁니다. 어떤 매체를 사용하거나 어떤 뭐 직접 만나서 하거나 직접이냐 간접이 어떤 매체를 사용하냐 그거에 대한 성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관련해서 낸 것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뭐 이거는 여기서 두 가지 이상은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고 특징들에 대해서 장단점 같은 거 서술형 매우 잘 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모집단. 사실 모집단은 크게 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뒤에 이거. 그래서 여기서 추출하는 게 표본이죠. 이 표본과 관련된 오차.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얘기한다면 오차도 있지만 오차가 작다라는 건 무엇을 확보했다? 대표성이라는 개념 굉장히 친해지셔야죠. 이 표본이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냐, 모집단의 성격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11번. 이것도 두 문제 이상 나오죠. 신뢰도와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우선 의미에 대해서 의미 먼저 보시고요. 그렇지? 의미 먼저 보시고요. 실제로 여기 신뢰도와 타당도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들에 대해서 이 타당도, 이 신뢰도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라는 것도 있고요. 또는 이것을 높이기 위한 조사 방법도 있죠. 개념도 하셔야 되고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하죠. 그래서 태도, 당연히 윤리적 차원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몇 가지 매뉴얼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것들에서 돼야 되는데 암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고 자, 그래 마지막으로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유형해서 지금 이렇게 주는데 요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따로 항상 마지막 문제 대미를 장식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질문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 것들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강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약간 뭐 막 넓힌다라는 것보다는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쳐내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자세하게 나가니까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지어보죠. 자, 첫 번째 맨 처음 들어가면 뭐부터 나옵니까? 맞아요. 시장 조사입니다. 우리가 시장 조사가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으면은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가 마케팅을 하죠. 이 마케팅이란 게 마케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마케팅과 관련된 업무냐면 마케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위해서 우리는 시장 조사가 들어가죠.
시장조사는 결국에 우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의 지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정보를 만들고, 이러한 정보들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 실제 우리의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지식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것. 그래서 마케팅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자료를 체계적으로 획득, 분석, 해석하는 객관적인 공식적인 과정 나왔습니다. 자, 단계가요. 우리가 시장조사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시장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견, 질문 만들어 받았어요. 그걸 이제 자료라고 하죠. 일종의 데이터지. 그럼 이 데이터를 갖고 정리를 합니다. 이걸 정리하고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우리의 정보가 되죠. 정보가 되는데 이 정보의 목적은 뭐가 돼? 바로 우리가 시장에서 마케팅을 하기 위한 정보가 되는 거죠.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게 시장조사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할 때 의사결정을 가능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자료를 획득하여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우리는 마케팅을 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 물건에 대해서 우리 고객들이 잘 알도록 전달해야 됩니다.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고객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고 요새는 어떤 트렌드가 갖고 있고 라는 것들이 시장조사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기가 정의가 된다면 이건 왜 한다고? 고객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럼 갖춰야 될 성격을 한번 보죠. 성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이 조사하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마구마구 집어넣게 되면 이것은 객관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이 중립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시장조사를 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 객관성입니다.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죠. 그리고 당연히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마케팅을 시작할 거지, 그 마케팅의 주제라든지 실제 마케팅 전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죠. 실제 그 필요한 것들, 정말 우리 마케팅에 필요한 요소들을 조사하는 것, 합, 목적성입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조사해야지 뜬금없이 우리가 30대, 40대들의 화장품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한 화장품 니즈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하는데 이거 고등학교 가서 10대들 조사하고 있으면 목적성이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맞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적합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적합하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조사한 내용 자체가, 그래서 화장품의 내용에 판매를 위해서 지금 확실하게 하는지, 동향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이게 다른 데서 얼마나 팔리고 이런 것까지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적합성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조사 한 번 해요. 한 번 하는데 30%의 동의를 얻었어. 두 번째 했는데 75% 나왔어. 세 번째는 15%를 떨어졌어. 이거 뭐한 짓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조사를 할 때마다 계속 그 값이 달라져요. 물론 약간의 오차도 있을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 조사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했을 때 비슷한 값이 계속 나와야 돼요. 시기상 그래서 가까운 시기에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매일매일 달라진다면 우리는 그 자료를 뭐 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신뢰성이라고 부르죠. 신뢰성은 조사를 반복했을 때 반복돼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절대 제3자 입장에서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 객관성이란 것도 있고요. 다섯 번째, 이거 어디서 조사했어? 길거리에서 물어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봤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물어봤어? 그냥 아무나 붙잡고 물어봤는데요. 자, 이거 뭐가 없어요? 정밀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적 연구, 이제 실증적 연구라고 하는데 마케팅 조사는 수치화된 자료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밀성이 필요합니다. 정밀성 또는 위쪽에 있는 적합성, 정확성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조사의 특성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대로 된 시장조사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특성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시장조사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서 지금 했고요. 자, 그 다음 단계 가봅시다. 시장조사의 단계입니다.
하얀색으로 통일해서 쓸게요. 자, 맨 처음에 보니까 문제의 규명 나와 있습니다. 바로 문제의 규명 또는 문제 인식 단계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케팅과 관련된 주제를 조사할 것인지 라는 거에 대해서 위에서 하달되거나, 여러분이 뭐 능동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오너거나 기획에 담당을 할 건데, 텔레마케터라는 입장에서 실제 시장 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위에서 어떤 주제를 정해 주겠죠. 그리고 설문지나 기타 등의 이런 것들에 이런 걸 물어봐라, 이런 대상으로 물어봐라, 몇씩 물어봐라, 몇 가지 지침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해야 되지? 문제인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지금 마케팅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걸 해야 되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제 조사를 하기 전에 이런 걸 해야 된다 설정을 하고 가는 거죠. 목표에 대한 설정입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어느 정도 가치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 단계부터 조심하기 시작해야죠. 두 번째, 바로 조사 설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설계 단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문제 인식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또는 빠르게 또는 정확하게 정밀하게 객관적으로 적합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그 자료 수집 방법이라든지 표본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 것인지, 이런 걸 모두 다 하는 단계가 조사 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설계도를 잘 짜야 돼요. 설계도를 잘 짜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디자인이죠. 디자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게 정말 잘 이제 구조가 잘 이루어지고 잘 이루어질수록 이걸 디자인을 잘 해놔야지만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어려움 없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효율성입니다. 우리가 무한정 자원이 있다,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조사하는데 편안하죠. 뭐 갤럽 불러서 그냥 하면 되고, 대리인 불러서 하면 되고, 전문가들 불러서 막 최대한 가져가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한정된 자원 안에서 한정된 인력 풀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효율성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효율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바로 뭐 여기서 이제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떤 계획들을 세우냐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는 조사들이 있어요. 우선 내가 지금 이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색해봐야지. 인터넷에 한번 쳐보고 누가 이제 다른 데서 조사한 게 없나? 라는 거 확인하는 자리가 있죠. 바로 뭐 탐색조사 단계. 탐색조사는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탐색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으면 탐색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이 10년 동안 산 동네에 어떤 가게들인지 탐색을 한다는 것은 치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고 있죠. 이 코너에 달면 뭐가 있고, 그 사장님은 뭐 몇 살이고, 어떤 물건들을 팔고 있고, 이 집 뭐가 맛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케팅 조사를 한다는 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조사하지 않죠. 새롭게 시장이 변화한 데 대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투입되는데 침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서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연구하게 될 변수들을 여기서 찾게 되죠. 실제 어떤 변수들이 투입되는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이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검색합니다. 검색하는데 이때 검색하는 걸 문헌 검색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료 수집 방법에서 문헌 연구법이라고 부릅니다. 문헌을 연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2차 자료라고 부르죠.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료들에 대해서 찾아서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문헌이 없어, 너무 새로운 얘기야 라고 한다면 관련 누굴 찾아가? 전문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지금 이쪽에 견해를 얘기해 달라,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묻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한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완전하게 개천하는 것이 안다면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 또는 지금 시작되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사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인식을 하는데 제대로 알고 있느냐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탐색을 했어. 어느 정도 알았어. 이런 걸 해야 돼.
그럼 진짜 현장에 나와서 직접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기술조사입니다. 이 기술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죠. 디스크립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실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수요가 있는지, 지금 이게 얼마나 붐이 되는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찾고자 하는지 소비자들에 대한 조사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어땠는가라는 거고, 실제 소비자들에게 지금 어떤 추이가 어떠나라는 것을 묻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패널 조사. 소비자들을 몇 명을 이제 뽑아갖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뭐 설문지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는 서베이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기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종단과 횡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내죠. 종단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는 이렇고, 봄에는 이렇고, 여름에 이렇고, 가을에는 이렇고. 물론 이 종단 조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때의 자료들과 지금의 자료를 비교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고요. 횡단 조사는 지금 서울은 어떻고, 인천은 어떻고, 경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이 지역마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같이 비교해 보게 되는 거 횡단 조사죠. 한 시점에서 다양한 것을 한꺼번에, 다양한 지역이나 다양한 사람들 한꺼번에, 종단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걸 보는 게 종단과 횡단 조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조사는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을 실제 디스크립션, 객관적으로 기술해서 내가 지금 스케치를 해보니까 이런 성향이 있음, 이렇게 파악됨, 이런 것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본조사 이전에 해보는 거죠.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고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나와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그냥 파악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가조사. 인가조사라고 한다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조사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변수를 정확하게 잡았어. 지금 사람들이 이런 것을 늘리게 될 경우 이런 변화가 올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과 관련된 그 문구나 제품들에 대해서 어떤 요소를 강화시킬 경우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야 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건강에 대한 이런 걸 많이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눠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즉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여기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이쪽이 특징이 될 거고, 실제 여기서 많이 쓰는 것이 질무지법 같은 경우는 쓸 수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실험조사죠. 인간을 갖고 실험을 한다? 아니,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한다라는 이유는요, 마치 뭐 무슨 실험 대상처럼 우리가 막 해부를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 집단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한쪽에는 집어넣고 한쪽에는 안 집어넣고 해서 둘의 변화를 지켜보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생각한 원인이 맞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바로 하는 게 실험 조사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자료에 보시면 지금 예를 빼놨죠. 탐색 조사를 하는 이유? 왜 하지? 라는 것들 그 정리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통찰력과 시장에 대한 이해 나왔어요. 자, 어떤 단어 나왔습니까? 통찰력, 이해. 이 통찰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꿰뚫어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면밖에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을 매우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면까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 통찰력이죠. 또한 이해다라는 거는 사람마다 시장에 대한 인식은 다 달라요. 다른데 이 시장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 이 시장은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이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색조사는 이 뭐? 문제규명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탐색조사도 이 문제인식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선행조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정확한 조사 방법을 사용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내가 문외한이야,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서 조금 더 정확한 견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2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탐색조사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매우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조사 단계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요. 실제로 이 조사 설계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실제 뭐 통계를 내고 이런 것들, 디검정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는 거의 실제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크게 없고요. 보고서 작성에서도 이제 보고서의 형태나 누가 받느냐 어떤 형태나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읽어서 풀 수 있는 수준에서 나오니까 이 설계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자료 수집 단계로 가보죠.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실제 자료를 수집해 봅시다. 그래서 시장조사에서 설계 지금 봤으면 그 다음에 자료의 수집 단계죠.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 라는 것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서 이 자료의 성격에 따라 이 수집 방법도 바뀌게 됩니다. 이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1차냐 2차냐 라고 구분하죠. 우리가 시장조사에서 2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인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2차 조사라는 얘기는 결국 뭐에 대한 얘기냐면 문헌 연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 인터넷에 나온 거나 책이나 논문들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여러분이 수집을 한 다음 이걸 갖고 어떤 체계적인 보고서, 레포트를 만드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차라는 것은 지금 아무도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서베이라든지 또는 면접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1차고 1차 자료라는 성격 자체가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들, 그래서 내가 직접 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도 가능하고요. 또한 자료 수집방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양적이냐 질적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양적이라는 것은 수치화시킨 자료들을 얻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질적은 일반적으로 폐쇄형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진, 즉 사람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이 이러한 질적인 형태의 자료가 되죠. 그러니까 양은 그저 수치화된 어떤 자료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어떤 질적인 면에서 다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질적인 자료들은 굉장히 이제 심층적이고 내면에 있고 사람마다 갖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개방인 질문으로 이루어진 면접범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마케팅 조사에서는 대부분 다 뭐로? 거의 다 양적인, 이제 객관적인 조사를 중시 여기죠. 그 다음에 1차, 2차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조사, 좀 핵심적인 조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1차 자료를 얻는 것이 필수죠. 이것이 정말 이런 어떤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2차 자료 같은 경우는 차별성이 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그냥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표 보면 1차와 2차의 구분이 있죠. 1차와 2차 자료의 성격의 구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한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양쪽에 대해서 직접 다 낼 수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자료 같은 경우는 직접 설계하고 수집한 자료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U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자료를 여러분이 했다고 해서 조사를 하고 갖다 줬더니 이건 3년 전 자료잖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했더니 여러분이 3년 전에 이미 조사를 해갖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걸 재탕해서 올린 거지. 여러분이 했던 거라도 이게 한 번 더 보고가 되고 보고서가 이루어지고 공식적으로 만들어지면 그럼 몇 차 자료로? 2차 자료로 갑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되게 되면 2차 자료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자료는 그러면 재활용이 아니라 순수하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아직까지 자료, 데이터 형태로 남아있는 것들을 활용할 때 그것을 1차 자료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2차 자료는 직접 설계하고 수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자료죠. 다른 조사 목적이나 내부 외부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진 자료. 되게 많을 거예요. 신문 기사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제 뭐 책들, 논문들도 있을 거고, 영상 자료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2차 자료라고 하고, 2차 자료는 그래서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자료다, 있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열람 가능한 게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자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꼭 이게
정말 이제 새로운 마케팅을 보여준다라고 하긴 애매합니다. 대신에 시간은 적게 들리고 비용도 적게 드니까 금방 할 수 있죠.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장점. 이 장점에 대해서 보자면 1차 자료는 새롭습니다. 이전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시장조사라는 것이 적합성이라든지 한목적성이라고 그랬을 때 정말 지금 내가 조사할 만한 자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높아? 타당도가 높아요. 타당도라는 거는 내가 지금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반복했을 때 신뢰도도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수집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것을 수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지만 두 번째가 나온 게 바로 적시성이에요. 지금 내가 필요할 때 정확한 것을 바로 갖다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줄 수 있다라는 게 1차 자료의 특징이 됩니다. 2차 자료는 어떻게? 비용이 적어요. 비용이 적고 시간이 적게 걸려요. 또한 여기서 어떤 전문적인 능력이나 이게 없더라도 그냥 찾아서 검색해서 나왔으니까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자료도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학교라는 데서 맨 처음 가서 쓰게 되는 게 요걸 요구하지 않죠. 이쪽이죠. 바로 뭐 2차 자료를 조사해서 정리한 레포트라는 걸 쓰게 합니다. 공부 한번 해보라는 뜻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이 단점이 될 거예요. 바로 뭐 비용과 시간이 엄청 많이 든다라는 거. 그래서 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여기에 대다가 이쪽에서 갖고 있는 전문성도 요구되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하지만 2차 자료. 타당도와 신뢰도와 적시성이 떨어진다.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남이 다른 목적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이제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내가 다시 한번 조사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단점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점 단점이 대표적이고 아래쪽에 보면 수집 목적 나와 있죠. 예, 지금 다른 조사 문제나 장면한 조사 문제 해결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필요한 걸 하기 위해서는 1차 자료 조사가 반드시 필수적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수집 목적, 수집 비용에 대해서는 고비용. 비용이 많이 든다. 여기 나와 있죠. 예,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기간도 당연히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앉은 자리에서 저녁에 밤새 갖고 날 수 있는 거죠.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이 종류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배우는 조사들이 전부 다 1차 자료 조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찰조사, 실험조사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전화조사, 우편조사 이 모든 것들이 1차에 들어가고요. 2차는 보다시피 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냈었던 자료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도서관이나 컴퓨터를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 2차 자료에 해당한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료의 수집 단계에서 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고요. 자료 분석부터 이제 보고서 작성 파트는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